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눈에 띄죠, 그죠? 어제 중간선거 개표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거를 재료로 해서 움직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기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됐다라는 해석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중간선거 전에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난 3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정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누가 이겼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고 누가 이겼기 때문에 상승하고 요렇게까지 볼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간 일단은 하락 마감했다. 선거 전에 올랐고 선거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다. 일단 뭐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선거 결과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요렇게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레드웨이브 없었다. 공화당이 생각보다 좀 덜 선전한 모양입니다. 그죠? 대신에 일단 뭐 하원은 공화당이 먹었으니까 바이든의 권력 구조에 혹은 뭐 미국의 어떤 뭐 정치권의 힘의 구도에 약간 변화가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 어쨌든 그 시장에서 이 공화당 강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게 뭐 약간 좀 그런 게 좀 약간 좀 덜 충족됐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경제가 더 중요하긴 하죠. 어제 이 선거 결과가 뭐 미국의 정치권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정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표면적인 이유라고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뭐 가상화폐 시장 검은 수요일 요거 이슈가 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메타의 감원,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감원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긴 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들이겠죠. 그 둘 다 나스닥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악재들이고 뭐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라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글쎄요 지금 이 FTT인가 이 가상화폐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건가 아닌 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요거 좀 잘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비트코인이 뭐 폭락을 하면서 일부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됐다 뭐 요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 이슈 좀 계속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메타의 감원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심각하겠죠. 그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다. 미국 경제를 잘 받쳐주고 있는 게 빅테크다 생각할 수 있는데 빅테크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감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음은 뭐겠습니까? 다음은 그죠? 감원을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음번은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야 그런 생각 하셔야 되겠죠? 예. 일단은 기업이 안 좋아지면 뭘 하겠어요? 일단 사람 자르겠죠. 사람 잘랐는데도 안 좋아지면 그 다음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죠.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서 뭐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거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S&P는 다중 바닥형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고 다중 고점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뭐 잘 뭐라고 지금 뭐 어제 하락했으니까 이제 계속 하락한다.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분명히 어젯밤 하락은 좀 의미가 좀 있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제 생각에 뭐 어젯밤의 하락을 갖고 이제 제가 뭐라고 좀 크게 떠들기보다는 오늘 밤까지 보고 떠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밤까지 보고.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 있잖아요. 아마 물가지표를 핑계로 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한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물가지표를 핑계로 해서 S&P가 3,700을 붕괴시킨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아래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꺾긴 꺾였는데 이 오늘 밤에 중요한 그 물가지표라는 게 발표가 되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얼마든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 어젯밤 하락했으니까 오늘도 이제 하락 베팅을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늘 밤까지 한 번 더 좀 보시다가 오늘 밤에 이제 뭔가 좀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까지 확인을 해서 S&P가 3700 붕괴시키고 아 물가지표 봤는데 영 이건 안 좋게 나왔다 뭐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고요. 물가지표 나왔는데 뭐 괜찮네 시장이 또 오르려고 하네 그럼 또 그냥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죠. 제 생각엔 뭐 요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뭐 강하게 할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850 붕괴시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 확실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의 하락과 나스닥의 하락은 분명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P 확실히 나스닥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반등이 확실히 약하죠. 여차하면은 전저점 붕괴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하락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메타의 감원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그 비트코인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요 정도 뭐 살펴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물가지표 보고 그 반응까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이렇게 보시다시피 2거래일 동안 튀어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에서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지지력을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만 보면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하락 랠리에 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좀 잘 지켜보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좀 아래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밤 물가지표가 시장을 어느 쪽으로든 흔들 수 있으니까 물가지표까지 보고 움직이면은 딱 그것까지 확인하고 움직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26이라는 자리를 일단 돌파 안착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안착했다라기보다는 일단 턱걸이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뭐 강하게 뭐라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위쪽으로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야 뭐라 할게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력을 만든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력만 만든 것만 해도 굉장하긴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지지력을 만들었다는 게 자체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은 미국 증시는 다 본 것 같고요. 테슬라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테슬라는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를 깼습니다. 종가상으로요. 그래서 드디어 레벨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저점 자리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3월 달에 21년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자리 혹은 뭐 21년 5월 달에 만들어 놓은 자리 여기 지금 명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장대 음봉으로요. 붕괴시켰으니까 레벨 다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애매한 박스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뭐 좀 명확한 하락 추세 뭐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붕괴시켰으니까 이렇게 그어도 하락 추세 저렇게 그어도 하락 추세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죽는 날 테슬라도 같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는 게 뭔가 좀 둘의 연관성을 좀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역사적인 자리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확실하려면 여기 있는 요 날 고점 그죠? 여기 8월달 21년 8월달에 만들어 놓은 요 고점을 붕괴시키면 더욱 더 확실하긴 한데 어쨌든 요거 여기 이 자리 붕괴시킨 것만 해도 제 생각엔 뭐 제법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 안 좋아지고 있다. 나스닥을 지키는 이제 2대 축이 있는데 애플하고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는 좀 나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아직 강합니다. 그죠? 애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직까지 전저점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중요한 자리를 아직까지 깬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애플 혼자서 뭐 전 세계 증시를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까지 봤고요.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시원하게 폭락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몇 달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6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2만 달러 부근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한 거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레벨 다운 됐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는 이제 여기 14,000 부근까지 일단 열린 거고 14,000, 13,000 부근까지는 열린 거고요. 여기 붕괴되고 나면은 이제 뭐 그래도 좀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붕괴되고 나면 14,000, 13,000 정도 자리 붕괴된 이후에는 뭐 12,000도 있고 뭐 10,000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한 7,200 뭐 이런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000 뭐 이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 뭐 하락 마감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그 명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락 마감하면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에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한국 증시는 약간 좀 겁나 강합니다. 지금 약간 무지성 상승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슈팅성 이런 게 지금 슈팅성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야,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순진하게 한국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지금 약간 좀 비이성이 들어간 그런 상승이라 가지고 뭐 미국이 하락하건 말건 그냥 이제 그냥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 열추 다 봤고, 뭐 금리나 달러 같은 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정고점, 금리는 정고점을 앞둔 상황에서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제 이제 약간 좀 되돌렸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되돌렸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이 하방 이 아래쪽에 어딘가 지지선을 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일단 특별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 CPI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최근에 달러가 약했던 이유에 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좀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것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 하락을 한 게 이 달러 약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그런 기사인데, 이거 제법 설득력이 있는 기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가 천연가스 값하고 요즘에 좀 다소 연동이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막 오르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더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도 달러 강세를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약세 뭐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입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약했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도 달러 약세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유로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비축량을 100%를 거의 다 채웠대요.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 비축량이 10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어느 정도 천연가스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달러도 뭐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천연가스 가격이 아니죠. 천연가스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 달러 강세의 부수적인 요인이지 주된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된 요인은 긴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있었던 일들 얼추 다 봤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95달러에 바싹 다가선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전고점 자리에서 저항 맞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라서 역시나 추세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뭐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이슈가 생겨서 추세가 전환되는가 싶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뭐 추세 전환되는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하락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이 파월 의장이 뭐 어쨌든 그런 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대 인플레를 꺾어놨다, 인플레 잡는 인플레 싸움을 계속 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기대 인플레를 좀 꺾어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일단 뭐 국제유가나 이런 친구들이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건 일단 꿈도 잘 못 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반등에 힘입어서 다소 뭐 이렇게 뭐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이야기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뭐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다. 원자재들 뭐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파월 의장이 이 기대 인플레를 좀 잘 꺾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들어요. 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 그죠? 한국 증시 보시면 될 건데, 일단 지수는요, 오늘 눌림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눌림으로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미국에서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가 완전히 꺾이고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천정형을 여기서 만들 거라 한다면은 지금 뭐 316, 317 부근에서 제법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오늘 하루만 보면은 이거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하락 출발했는데, 이거 보시면 양봉이나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이거 안 그래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난 5거래일 동안 상승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이 눌림밖에 안 준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향후 몇 거래일 동안 더 CPU 그 물가지표 CPI 발표 이후에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둥근 천정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슈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더욱 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CPI 발표됐는데 뭐 내일도 못 가고 내일 모레도 못 가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아직까지는 눌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딱 그거예요. 딱 지금 지금까지 너무 급격했던 움직임들에 대한 조정이 일제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풋옵션들도 너무 많이 죽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림이고, 콜옵션도 너무 많이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떨어지다가 단기량 폭과대로 인해서 보시면 움찔 하면서 반등 정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CPI 발표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더 큰 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제 슬슬 되돌릴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은 당장 뭘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레벨업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아래쪽으로 지금 이걸 개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슈팅 걸리면 더 무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냥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지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지난 3, 4거래일 동안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둥근 천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긴 좀 뭐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눌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CPI가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려야 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